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게스터 장유리나입니다. 한 주간 정말 투자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번 주 쉽지 않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시장만 살펴보게 되더라도 정말 미국 은행 리스크 불확실성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마감, 다행히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좀 기대감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 섹터 그리고 게임 테마들 상승세로 코스닥은 상승으로 좀 거래를 마쳤는데요. 매일매일 달라지는 변수들과 시장의 흐름 따라가기 벅차시죠. 자, 그럴 때 투자 올림픽 통해서 어떻게 시장 정리해야 될지 다음 주에 전략과 종목을 픽하는 방법 그리고 고르는 안목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투자 올림픽은 네이버 TV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이데일리 TV를 검색하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시장 어떻게 정리할지 해설위원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뚝심 있는 그가 왔습니다. 오늘의 해설위원은요, 바로 오사무엘 해설위원님입니다. 해설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금요일 시장 한 주간 좀 정리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하이라이트 장면들 뽑아주세요. 네, 이번 주간 이제 오늘 자기 맞춰서 주봉을 완성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세,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관 쪽에서 코스피 매도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코스피는 하락. 근데 이상하게도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상승을 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대량 매도해서 0.39%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47%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시장 상황에서 수급을 많이 보잖아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고 개인의 수급을 많이 보는데, 요즘은 그 수급 상황에서 우리가 믿을 게 없다. 수급을 통해서 지수의 흐름을 짚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개인이라는 이 집단이 그냥 순수한 개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인으로 잡히는 그 외인들도 순수한 외국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외국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외국인이요, 검은 머리 외국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은 한국 사람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서 주식을 매매하는 거, 이럴 때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수급 상황을 100% 믿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무엇을 믿느냐? 이제 그 부분을 또 얘기를 드릴 텐데, 자, 일단은 우리 지수, 특히 코스피 지수를 리드하는 종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는 63,000원 마감을 했죠. 그래서 코스피와 삼성전자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먼저 코스피 차트를 볼게요. 코스피 지금 일봉 차트거든요.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어제 양봉을 만들었죠. 어제 깨끗한 양봉을 만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이 종가가 고가로 마감을 하는 경우는 다음 날에 상승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종가가 고가로 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를 낮춰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시가를 낮추고 시작하면서 장중 내내 눌렀어요. 장중 내내 누르고 장 막판에 좀 반등하는 듯 하더니 다시 꺾이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선물 시장과 연계해서 봐야 될 겁니다. 선물 시장의 이해관계 때문에 오늘 시장이 흐름이 녹록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코스피는 2400선을 오늘 장중에 하회를 했다가 2400선 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현재는 1년 주가의 평균이라는 241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41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1년 주가의 평균이 241선 아래에 있으면 좀 매매가 쉽지 않습니다. 241선 이후에 완전히 안착을 해야만 그다음부터는 좀 수월하게 가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일봉상에서 좀 241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삼성전자 견주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자, 삼성전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모습입니다. 코스피와는 좀 흐름이 다르죠. 삼성전자는 63,000원으로 마감을 했고,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상에서 60주선 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긍정적인 것이죠. 즉 후행 스팬이 캔들 위에 있고 후행 스팬이 흐름을 보게 되면 뭔가 상승의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항이 없는 후행 스팬의 흐름. 후행 스팬은 지수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데 굉장히 좋은 지표거든요. 일맥균형표에서. 특히나 주봉과 월봉에서의 후행 스팬의 위치를 판단하게 되면 중기적인 흐름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행 스팬의 움직임을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현재 삼성전자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60주선 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60주선 위에 안착을 하면서 계속해서 62,000, 63,000원 이 사이에서 움직인다면 코스피는 견조한 흐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락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을 너무 믿지 마시고 코스피를 리드하는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서 지수를 체크하자. 그리고 숲을 너무 의지하지 말자. 이제 지수 측면으로 보지 말고 개별 종목에서 힌트를 찾고 대응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수라는 차원에서의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개별 종목 이슈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원달러 환율이 1294.35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어제는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했고 오늘은 또 급등을 했습니다. 1.25%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잘 봐야 되는데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지금 일봉상의 흐름은 어제 급락을 하고 오늘은 또 큰 상승을 나타냈어요. 일봉상에서는 구름층 위에 있죠. 구름층 위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루 매매에서 급등도 나타날 수 있고 급락도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런 추세가 지금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기 힘든 겁니다. 주봉 상황에서 보면 아랫꼬리 길게 달았죠.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마감을 했는데 아랫꼬리를 길게 달았다는 측면에서 다음 주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는 원달러 환율과 지수가 크로스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근데 그러한 공식도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참 힘들죠. 애매모호하죠.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한다고 해서 지수가 무조건 상승한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지수가 하락한다. 그러한 공식이 좀 깨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삼성전자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원달러 환율 흐름에서 반드시 지수가 크로스한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대응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수 측면에서는 큰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숲이라고 할 수 있는 지수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개별 종목에서 힌트를 찾으시고 우리가 매치 포인트로 알려드리는 매치 포인트에 해당되는 섹터 내에서 그리고 섹터 내에서 선수로 알려드리는 그런 종목들의 흐름을 유념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더욱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삼성전자가 62,000원을 지지하는지 이걸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코스피의 지수 상승을 이끄는 또 삼성전자의 추이를 계속 살펴보시고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숲보다는 나무에 집중하자라고 했거든요. 지수보다는 종목에 여러분들 조금 더 집중하시면 투자의 성공률 좀 높아지겠다라는 피드백까지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들 이렇게 복기를 해봤고요. 오사무엘 해설위원님이 그러면 들고 계셨던 또 종목들 얼마나 또 수익 잘 나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사무엘 해설위원님이 픽했던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코 종목입니다. 3월 7일 14,770원이라는 최고가를 기록한 뒤 박스권 장사에 좀 들어간 걸까요? 현재 수익률 그럼에도 79.03% 계속 잘 가고 있는데요. 언제 정고점 돌파할지는 잠시 뒤에 여쭤보죠. 두 번째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선수는 지금 연 3거래일 연속 상승, 오늘도 역시나 상승세를 보여주는데요. 수익률도 거의 45%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세 번째 인탑스 선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양상 준비를 완료했다라는 소식에 고공행진 오늘 32.84%까지 수익률을 터치했네요. 자, 그럼 마지막 선수 SCI 평가 정보 살펴볼까요? 일봉으로 봐도 주봉으로 봐도 저점 높이면서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가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수익률은요 30.65% 터치하면서 지금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네 선수들이 각양각색의 다양한 매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수익률은 또 크게 올라가는 선수들도 있고요. 지지부진하는 것 같은데 이거 괜찮나요? 하는 거에 대해서 중간 점검 좀 필요한 선수들도 있을 텐데 금메달 어떤 선수에게 목을 걸어 주셨습니까? 네, 최고 수익률을 지향하는 그런 종목 순이 아니라 뭔가 좀 똘똘하게 움직이는, 그쵸. 똘똘하게 움직이는 종목을 동메달, 은메달 수여하고 그리고 공략가로 안내해 드렸지만 공략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종목을 일단 동메달로 잡았습니다. 뭐냐면 동메달을 수여할 만한 그런 실적 안정적인 그런 종목, 앞으로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 어떻게 보면은 리뷰죠. AS 차원에서의 그 동메달 수여하는 그런 종목으로 삼았는데요. 차례차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금메달을 수여하는 종목 바로 먼저 안내를 드릴 텐데 제주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제주 반도체 제가 공략가를 안내 드린 이후에 좋은 수익을 기록을 했고요. 제주 반도체가 공략가 4,310원, 4,310원 이후에 28.9%, 그러니까 거의 30%에 육박하는 그런 수익을 기록을 했는데 오늘도 급등을 했죠. 오늘 장중에 9.9% 상승을 하고 5,550원을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 제 금메달을 수여하는 것은 뭐냐면 기술적으로 또 배우는 것, 또 기술적으로 리뷰할 것이 있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 안내를 드리는데요. 제주 반도체 흐름을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제가 공략가를 안내 드린 이후에 급등, 그리고 눌림목 상승, 그리고 고점에서의 매도 시그널을 나타냈습니다. 제가 안내 드리는 바대로 윗골이 길게 달린 음봉이 나타났죠. 근데요, 이 패턴에서 이 색깔, 이 음봉의 색깔이 빨간색에 있으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윗꼬리가 긴, 몸통 길이가 짧은 음봉이나 양봉은 고점에서 매도 시그널이죠. 그런데 윗꼬리가 몸통의 길이보다 짧으면서 양봉이면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윗꼬리가 짧으면서 음봉이면 안 좋은 거예요. 여기서 매도 시그널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왔는데 그 다음 다시 힘을 내죠. 힘을 내서 오늘 윗꼬리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양봉이죠. 양봉이고 몸통의 길이가 좀 더 길어요. 그래서 이 모습만 보고서 매도 시그널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몸통의 길이가 좀 길다라는 것. 그리고 매물대, 일봉상에서 매물대 위에 있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를 섣부르게 매도로 잡기는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0% 상승이 나타났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될 수 있는 상황이고, 자, 주봉을 볼게요. 자, 주봉을 봤을 때 제주 반도체를 지난번에도 안내 드렸을 때 주봉에서 향해 가는 목표가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상승 공간까지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상승 공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제가 표시해드린 바로 이 자리를 채울 때까지는 여전히 공략해 볼 만하고, 기존 보유자께서는 제가 표시해드린 이 자리를 유념하면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제가 은메달을 수여하는 종목은 바로 나라 M&D입니다. 나라 M&D는 제가 공략가로 안내 드린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죠. 자, 나라 M&D 배터리 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과 연관된 그런 기업이다라고 했고요. 자, 나라 M&D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면서 공략가 대비로 11.8%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죠. 그런데 오늘 좀 부족한 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부족한 것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속임령 상승일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월요일 날 갭상승으로 출발할 때 좀 조심할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나라엠엔들은 1차 주봉에서 120주 라인 한번 부딪혔죠. 한번 부딪혔는데 두 번째는 완벽하게 돌파한다라고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 두 번째도 저항이 될 수 있어요. 3세판, 세 번째 돌파는 완벽하게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죠. 근데 갭상승에서 120주선에 좀 부딪히면은 좀 조심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언제든 주식을 공략할 때는 눌림목 저가를 공략하는 게 좋죠. 급등했을 때 따라 붙는 것보다는 매수하지 못한 미보유자께서는 눌림목을 공략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기보유자께서는 월요일 날 갭상승할 때 그때는 좀 신속하게 매도 대응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동메달을 수요하는 종목은 태웅로직스인데요. 태웅로직스 차트를 보게 되면 완전 바닥이죠. 공략가로 이제 4,895원에 안내 드렸고 그 이후로 살짝 상승했다가 지금 밀렸습니다. 근데 왜 동메달을 수여하느냐? 이 회사가 실적
대비로 좀 재평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작년도에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죠. 근데 시가총액이 1,700억밖에 되지 않는 물류 종목입니다. 물류 종목인데 약간 소외되어 있죠. 소외된 상태인데 그런데 과거의 끼를 보게 되면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거침없이 상승을 합니다. 작년도 10월 달에 보시면 일방향으로 상승 크게 나타났죠. 바닥권에서 거의 50% 가까운 상승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산을 하고 바닥을 잡죠. 바닥을 잡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래꼬리 달린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은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에 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기관, 특히 금융투자가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금투가 계속 매집을 하고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태웅로직스 지금 상승이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제가 동메달을 수여하는 것은 격려 차원에서 자 메달을 수여하니까 금메달은 줄 수 없지만 너에게 동메달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발판 삼아서 내가 메달을 수여하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이제 상승을 하거라라는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동메달을 수여합니다. 근데 바닥권에서 실적을 증명하는 그런 상승이 기대됩니다. 태웅로직스 혹시 기 보유자께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실적을 믿고 홀딩하시면 좋은 수익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께서는 이렇게 동메달, 금메달, 은메달에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들고 계신 분들은 아 그렇구나라는 의미로서 휴 하시면서 계속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노란톡방에 많은 분들 골드라인 웅님, 엄지척 제이지님이 지금 인증샷 막 올려주고 계시고요. 상속자 TV님께서는 휴게소에서 시청 중입니다 하시면서 고속도로 타고 가시면서도 보시네요. 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좀 나눠주세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비밀번호 저희 참여 코드 번호 있거든요. 0009번 03개 91 누르고 들어오시면 돼요. 어려워요 하신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오사무에 이렇게 4글자를 보내드리면 저희가 링크 제공하겠습니다. 노란톡방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 테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꼭 봐야 했던 테마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을 텐데 자 어느 쪽으로 좀 보셨을지가 궁금해요, 해설위원님.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섹터 테마가 로봇, 그리고 2차 전지, 네.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 AI, 인공지능 반도체 이렇게 섹터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테마들이 있습니다. 요즘 흐름을 보게 되면 반도체, 2차 전지가 서로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반도체가 움직이거나 전체 2차 전지가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고 2차 전지 내에서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반도체 중에서도 다양하게 존재하죠. 제가 반도체 중에서도 섹터, 그룹을 가져올 때에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2차 전지 내에서도 2차 전지, LFP, 그리고 또 폐배터리 이렇게도 안내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또 로봇 중에서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나눠서 안내를 드렸고요. 하드웨어 중에서도 좀 다르게 안내를 드렸죠.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다르게 안내를 드렸죠. 계속 그렇게 섹터 내에서도 좀 쪼개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2차 전지 섹터에서 안내를 드리고 싶은 것은 배터리에서 이제 원통형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를 섹터, 또 그룹, 또 제가 소개해드리는 테마로 잡았습니다. 자, 오늘의 매치 포인트, 첫 번째 매치 포인트 섹터는 원통형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원통형 배터리, 자, 한국 이 원통형 배터리의 성장이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올해 2023년도에 합작도 많아지고 또 양산이 본격화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안정적이고 또 효율이 높다는 겁니다. 밀도에 있어서의 효율이 높은 부분.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각형, 또 파우치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원통형 배터리로 약간 선회하는,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섹터를 가져왔고, 또 미국의 루시드라는 회사와 삼성이 원통형 배터리 협의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시를 해야 되죠. 특히 삼성과 연관된 특히 삼성 SDI와 연관된 기업도 봐야 될 것이고, 또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해서 또 삼성 SDI만 볼 게 아니라 국내 대표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봐야 되겠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력하는 기업, 그리고 삼성 SDI와 협력하는 기업, 바로 그 두 기업을 선수로 픽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원통형 배터리, 이 섹터, 이 테마, 이 그룹에서 제가 픽한 선수 첫 번째는 바로 삼진 L&D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배치 포인트가 되는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삼진 L&D인데요. 이 삼진 L&D는 전자기기 구성 부품, 그리고 정밀 사출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자동차 부품 사출, 그리고 TV, BLU형 금형 제품, 그리고 LED 조명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어떤 부분에서 부각이 되냐면 원통형 2차 전지의 뚜껑 역할을 하는 가스켓, 가스켓이라고 하는데 이 가스켓을 삼성 SDI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미국 루시드와 삼성이 협의를 한다는 그 전망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서 오늘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는데 급등의 패턴을 보게 되면 아직 목마름의 흔적이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진 L&D 아주 기술적으로 끼가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재무, 재료, 수급 중요하다고 그랬고 기술적 분석을 입히는데 거기서 과거에 움직인 끼부림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가 스토리를 붙이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일정, 이렇게 7가지에 대한 것이 있으면 종목 발굴이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7가지의 기준, 이 기준을 가지고 종목 발굴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종목을 살 때, 종목 매수를 할 때, 또 누군가가 종목을 알려줄 때, 종목 소개하거나 추천을 했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사지 마시고 이 7개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것을 보고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금 정리할게요. 어떤 기준? 7박자가 맞아야 된다. 첫 번째 재무, 재료, 수급,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에서의 맥점, 그다음에 과거에 끼부림이 있는지, 그다음에 6번째 어떤 스토리, 이 스토리를 입힐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종목인지, 그리고 7번째 마지막으로 일정 스케줄과 관련해서 뉴스화가 될 수 있는 이슈가 있는지, 이렇게 7가지 기준이면은 그 종목에서 실패할 위험이 적습니다. 이걸 참고하시고요. 자, 삼진 L&D 차트를 보면은 과거에 끼부림이 있었다 그랬죠? 이렇게 보시고요. 11월 달에. 그리고 3월 초에 또 이렇게 움직였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높아지고 있죠.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고점은 이렇게 낮아지고 있긴 한데 고점을 향해 가는 기준에서의 상방, 위쪽으로의 그런 상승 공간까지의 좀 여유. 저점에서는 좀 지지를 받고 올라온 듯한 그런 모습. 상박 수렴의 형태이긴 하지만 저점에서의 아랫단을 채우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이게 긍정적인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저점을 이렇게 채우고 왔을 때는 반등해서 한 번 더 만약에 빠지면 이것이 3단 저점을 지지 못하고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고점은 또 반대죠. 고점에서 3번째 도달하고 4번째는 완전히 돌파, 이런 개념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차트를 해석하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진 L&D의 이제 끼를 보게 되면 여기서 상승이 나타났을 때에 고점에서 과거에 끼부렸던 이런 자리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눌림목이 주어지면 매수, 그 다음은 돌파 관점, N자형 패턴으로의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오늘 장중에 8% 상승이 나타났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봉에서 매물대 돌파 기대감을 갖고 또 주봉에서 봤을 때는 주봉에서 뭔가 가로막는 자리였던 120주선 한 번, 2번, 3번은 보다, 3, 4번은 보다 돌파의 관점 보라는 얘기죠. 돌파의 관점으로 보고 그럼 좀 상단까지 아주 기술적으로 심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차트다. 삼진 L&D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 원통형 배터리 이 섹터에서 선수가 될 수 있는 이 픽한 선수는 뭐냐면 바로 세아 메카닉스입니다. 앞서서는 삼성그룹, 삼성 SDI를 봤다면 이제는 두 번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LG그룹 쪽에서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 세아 메카닉스를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이 세아 메카닉스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 기업이에요. 자,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참 의미가 있죠. 2차 전지 원통형의 그 부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기차 부품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앞선 삼진 L&D는 삼성 SDI와의 협력, 그리고 이 세아 메카닉스는 LG 엔솔과의 협력이 기대되는 이렇게 두 종목의 선수를 픽했는데, 자, 세아 메카닉스 이 종목 역시 과거에 끼부림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기대가 되는 것은 거래량입니다. 바닥권에서 거래가 발생했죠.
지난 작년 하반기에는 거래가 확 죽어 있다가 올해 2월 달부터 거래가 늘죠. 3월 달 들어서는 거래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바닥권에서 거래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일봉상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고점을 경신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윗꼬리가 달렸던 고점을 이렇게 연결해 봤을 때도 여전히 상승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14% 급등을 했고 고가, 종가로 마감했죠. 종가가 고가로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상승 공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개분봉이 나왔을 때 여기 개분봉이 나타났을 때는 어떤 저항을 썼을까요? 제가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상단을 보라 그랬죠? 바로 여기 이 저항을 써먹었다는 것이죠. 자, 종목 발굴 7가지 기준 아까 말씀드렸죠. 종목 발굴 7가지 기준 말씀드렸고 저항을 잡는 7가지 기준 계속 제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동평균선 60, 120, 240, 그다음 일목균형표,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구름층 상단, 캔들이 만드는 구름층 상단, 그리고 과거에 갔던 구름층 상단, 그 왼쪽을 돌아봤을 때 구름층 상단, 그다음에 매물대의 저항,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 반등이 나타났을 때에 비율적으로 부딪히는 저항 자리, 그다음 자릿수가 바뀔 때 900원대에서 1,000원, 1,000원대에서 2,000원, 그리고 9,000원대에서 10,000원. 이것이 자릿수 바뀔 때. 그다음에 6번째는 쌍봉, 2개의 봉우리. 그다음에 마지막 7번째로는 삼봉, 2개의 추세 고점을 연결해서 3번째 만드는 4번째 봉우리의 저항. 그러면 이것은 앞서서는 구름층 상단,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상단의 저항에 만나서 빠졌고 그다음에 상승이 나타난 상황에서는 이제는 다음 저항은 삼봉 이렇게 고점을 연결해서 삼봉 이렇게 봤을 때 상승 공간이 좀 남아 있고 그다음 삼봉을 만난다고 해서 또 확 무너지느냐 살짝 무너졌을 때 그 다음은 무엇을 보라 주봉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다. 자 주봉을 봤을 때는 무엇이 있다 위로 보이는 선행 스팬 1 이게 구름층이 완전히 만들어지진 않았죠. 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입니다. 주봉에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선행 1, 선행 스팬 1, 2 이렇게 구름층이 만들어질 텐데 선행 스팬 1에 그런 상단까지의 상승 공간이 있다. 세아 메카닉스가 오늘 14% 급등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공간이 있어서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통형 배터리의 섹터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깔끔하죠. K 원통형 배터리 합작 그리고 양산에 대한 본격화로 여기 테마를 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기업과 또 연결되어 있는 삼진 L&D 그리고 세아 메카닉스 이 종목들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정말 많은 퀴즈를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퀴즈 없나요? 라고 해서요. 퀴즈 시간 또 돌아왔습니다. 급등주 그리고 멀리 뛸 또 중장기 종목.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이제 힌트를 항상 재밌게 주시잖아요. 오늘도 기대됩니다. 어떤 힌트 주실 건가요? 네, 높이 뛸 종목, 멀리 뛸 종목 두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뛸 종목에 대한 힌트는 종목 글자가 6글자입니다. 6글자요? 네, 6글자 네. 중에서 중간에 들어가는 단어가 우리나라 가장 큰 놀이동산 아시죠? 놀이동산 알죠? 네네, 뭐예요? 네? 놀이동산, 제일 큰 최대 놀이동산. 땡땡랜드? 네네네. 그게 들어가요. 네. 최대 놀이동산 앞 글자, 두 글자가 중간에 들어가는 종목이고 6글자. 어려울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중간에 뭔가 들어가면 참 찾기가 좀 어려울 그쵸? 수도 있는데 네. 앞자면 좀 쉬울 수도 있지만 중간에 들어갑니다. 일단 1차 힌트를 드리고 네. 찾아진 종목이 없으면 2차 힌트를 2차 나중에.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종목의 힌트는 없나요? 네, 멀리 뛸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하죠. 치킨 중에서 어느 부위를 좋아하세요? 저는 날개 쪽 좋아합니다. 그러세요? 날개가 영어로 뭡니까? 윙. 네, 그 단어가 들어가는 기업 3글자. 윙. 근데 윙이 앞에 들어가지 않고 맨 끝에 들어가요. 끝에. 네, 이렇게 하면 좀 찾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힌트만 드리고 또 아무도 찾는 분이 없다 그러면 2차 힌트를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급등하는 종목에 대한 힌트는 6글자고 중간에 땡땡랜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멀리 뛸 종목은요. 윙이 들어가는데 윙이 끝에 들어가요 라고 해주셔서 여러분들 빨리빨리 지금부터 정답을 외쳐주세요. 오늘은 또 어떤 선물이 기다릴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내보낸 QR코드 스캔
스캔해서 0009번 누르고 들어오셔서 정답 많이 맞춰주세요. 어제 커피를 또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선물일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문자로도 여러분들 정답 외쳐주셔도 되거든요. 샵 3772번으로 오사무엘라고 써주신 다음에 노란톡방 링크 저희가 제공해드릴게요. 여기 들어오셔서 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마에 대해서 얘기 계속 해볼게요. 오늘의 또 꼭 봐야 됐던 테마 두 번째, 원통형 배터리는 이제 그래서 봐야 됐구나. 자, 그럼 이번에 봐야 되는 테마는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봐야 될지 테마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테마. 자, 두 번째 그룹 안내를 드리겠는데, 자, 계속해서 제가 반도체, 또 2차 전지, 또 인공지능, 그다음에 로봇, 지금 최근에 따끈따끈한 또 돌고 도는 테마에서 안내를 드릴 때에 제가 그 안에서의 좀 세부적인 거를 안내를 드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도 단순한 2차 전지가 아니라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뭐 폐 배터리, 또 LFP 배터리, 또 오늘의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도 세분화돼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또 로봇과 관련해서도 세분화돼서 안내를 드렸어요. 로봇 안에서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 챗 GPT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안내를 드렸죠. 또 반도체에서도 여러 가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또 비메모리 반도체, 또 인공지능 반도체 이렇게 안내를 드렸죠. 이번에는 또 반도체를 가져왔는데 반도체 초격차, 참 특이한 섹터죠. 반도체 초격차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 테마로 안내를 하는 사람 전문가는 거의 없었을 텐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초격차라는 섹터, 이 테마로 제가 안내를 드리고 이 반도체 초격차, 이 그룹 안에 있는 종목을 두 종목 소개를 드릴 텐데요. 자, 반도체 초격차, 이것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언급을 자주 하고 있죠. 삼성전자에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죠. 이 초격차라는 건 뭡니까? 앞서 나가면서 2등 그룹을 완전히 따돌리는 거죠. 또 미세 공정에서의 그 나노 공정에서도 차별화되는 흐름 계속하고 있죠. 90나노에서 60나노에서 35나노에서 또 10나노. 이렇게 굉장히 나노 공정에서도 2등 그룹과 완전히 차별화된 그런 격차를 벌리겠다. 이런 것들도 초격차 아니겠습니까? 특히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의 그 초격차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용인 파운드리에 좀 승부수를 띄웠죠. 바로 300조를 투자하겠다. 300조를 투자하면서 시스템 반도체에 거의 올인한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반도체 초격차라는 그런 부분에서 삼성과 협력하는 그런 회사, 특히나 반도체 패키징입니다. 이 반도체 초격차라는 것이 물론 나노 공정에서의 그런 초격차도 있겠지만 반도체 패키징은 이 직접 회로에 있어서 수평과 수직에서 고밀적입니다. 고밀도를 높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격차에서 수평 수직으로 뭔가 그 회로 부품을 넣을 때 더 많이 넣는 것이 의미가 있죠. 이 작은 공간에 얼마나 많은 부품을 이 정말 나노와 같은 작은 부품들을 넣느냐가 중요한데 바로 그 부분에서 반도체 패키징 부분에서의 초격차를 실현하겠다라는 것이 삼성전자의 의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바로 그런 이 섹터, 반도체 초격차 섹터에 부합하는 종목 두 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선수는 바로 시그네틱스가 되겠는데요. 자, 시그네틱스 반도체 패키징업 테스트를 포함한 패키징업 주력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위주로 영업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협력을 하고 있는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오늘 반영이 되지 않았나? 차트를 보게 되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타났고 수급 상황에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좀 사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보이는 뭔가 선이 있죠. 위에서 내려오는 선. 그게 241선이거든요. 제가 저항 7자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항 중에서도 중장기 저항 120선, 240선이 있는데
여러분의 HTS에는 240선이 디폴트로 설정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도 120 라인까지는 되어 있는데 240 라인 이게 안 보이죠. 여러분 HTS 또는 모바일 폰에 요게 안 보일 겁니다. 그렇죠? 241선이 설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설정을 좀 바꿔보시겠어요? 241선 한번 추가를 해보세요. 241선은 1년 주가의 평균 자리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주 저항 역할로 작용을 해요. 그리고 그 선이요. 고점을 연결한 이 선, 추세선과 딱 만나죠. 그렇죠? 그래서 상승이 나타났을 때 두 개의 저항이죠. 더블 저항이죠. 241선 저항과 삼봉 추세 연결 저항과 딱 만납니다. 그래서 시그네티스를 보유하신 분은 이 공간을 채울 때에 잘 대응하시는 게 좋겠죠. 시스템 반도체 물론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해서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저 멀리까지 바라보는 막연한 전략은 의미가 없고 매도 저항 자리에서 한번 끊어주고 또 눌림목에서 매수하고 또 그 다음 상승 기대하고 이렇게 주가라는 것이 일직선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은 올랐다 내렸다 또 올랐다 내렸다 N자형 패턴 보이고 또 M자형으로 눌리고 그 다음에 또 N자형 패턴 만들고 상승 또 M자형 패턴 만들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파도를 타야 돼요. 파도를 타야 되니까 파고에서 매도, 파저는 매수, 파고 매도, 파저 매수 4848, 4989, 4848 전략으로 잘 대응하면 좋아요. 그래서 241선 저항, 삼봉의 저항 감안해서 대응하시고 241선 설정 잘 나 못하겠어요? 그러면 노라토방 들어오세요. 노라토방 들어오시면 저뿐만 아니라 설정을 잘 하시는 분들께서 친절하게 도와드릴 겁니다. 다음, 이 반도체 초격차 섹터에서 두 번째 픽한 선수 바로 DB 하이텍이 되겠습니다. 자, DB 하이텍. 자, 이 종목은 웨이퍼 생산 및 파운드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전기차, 5G 통신, 그다음에 OLED 등에서 고성장 분야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좀 부가가치가 높은 고부가가치 높은 그런 분야의 성장성이 도모되는 그런 기업인데요. 특히 자동차 그리고 의료 분야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자동차 그다음에 부품, 전장 사업과 관련된 그러한 분야에 진출해 있다라는 것. 자, DB 하이텍 이 종목 상당히 실적이 좋은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작년도에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2021년도는 4천억대 영업이익, 2022년도는 6천억대 영업이익, 근데 시가총액이 2조 5천억밖에 되지 않아요. 4천억부터 6천억대의 영업이익을 감안했을 때 시총은 5조, 6조를 가도 무방한 그런 기업인데 굉장히 눌려있는 저평가 기업입니다. DB 하이텍 기술적으로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점검할 것은 이렇게 고점을 연결했을 때 부딪혀요. 이것이 내일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체크를,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렇게 보는 필요성이 있어요. 자, 일봉상에서 이거는 제가 경험치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제가 20여 년 넘게 주식 차트를 연구하고 보니까 뭔가 좀 보여요. 차트의 흐름이. 그리고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달라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삼봉이긴 한데 자, 일봉상에서 단 1개월 만에 보이는 삼봉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고점을 봤을 때 이렇게 한번 띄우고 또 저 멀리서 한번 띄우고 했을 때 간격이 벌어졌을 때 그 멀리서 보이는 고점을 연결하고 주가가 상승했을 때 이렇게 딱 부딪히면은 저항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촘촘하죠. 가까이 있어요. 한 달 안에 보여지는 이렇게 고점이 되면은 이게 삼봉 저항이 안 되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요. 이 삼봉이 만났지만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저항이다라는 개념으로 볼 필요성은 좀 적지 않을까. 물론 월요일날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강한 저항으로 연결되는 삼봉 저항이다라고 단정 짓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경험치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그다음 이렇게 됐을 때에 제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241선 저항 의식해서 한번 눌렸죠? 그다음 돌파하고도 눌리죠? 두 번입니다. 두 번. 3세판.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는 그 강한 저항, 중장기 저항을 돌파를 쉽게 용인하진 않아요. 근데 세 번째는 어때요? 돌파죠? 3세판. 참 주식 재밌죠? 3세판이라는 것이 적용되는 거 재밌습니다. 이런 것을
학습화 시켜야 됩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보는 안목, 제가 방송 중에서 소개해드리는 기술적인 안목, 차트를 분석하는 이런 기술들 더 배우고 싶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십시오. 제가 차트를 자주 올려드려요. 노란톡방에 이렇게 보셔라. 저항이 어딘지 체크도 해드리고요. 종목 문의하실 때 가격 전략, 어떤 가격에서 매도하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제가 차트로 안내를 드립니다. 여기가 저항입니다. 저항 자리 안내드리고 그럼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얼마나 좋아요. 저항 자리 배우실 때. 그래서 함께 기술적으로 뭔가 배움이 필요하다, 학습이 필요하다, 좀 알고 싶다, 지지는 어떤 자리며 어디서 매수하며 어디서 매도할지 이러한 매수 기법, 매도 기법 배우고 싶으신 분은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자, DB 하이텍, 삼봉이 저항이다라는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주봉을 보면서 대응하자. 자, 주봉을 봤을 때 하나 걸리는 게 있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자, 120주선이 여기 딱 있죠. 120주선에 정확하게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는데 위로 보면은 구름층 상단까지는 조금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봉상에서 이게 저항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월요일 날 봤을 때 만약에 갭상승하지 않고 바로 오늘 고가 이상에서 시작하지 않고 좀 겸손하게 낮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렸다가 밑에서 조금 정체를 보이고 주봉상에서 바라보이는 구름층 상단을 향해 가는. 그러니까 목표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목표는 제가 지금 표시한 자리, 1차 표시한 자리 여기고 2차 표시한 자리 또 여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표시한 자리까지 가는데 좀 더 섬세한 대응을 한다 그러면 눌림목에서 좀 공략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의 초격차 테마를 알아봤습니다. 또 삼성과도 연관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서 또 얘기해 주셨던 관련 종목들은 시그네틱스 그리고 DB하이텍 종목이었으니까 잘 체크하시면서 테마들 움직이는지 확인 필요할 것 같네요. 자, 본 프로그램 저희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시 뒤면요. 오사물 해설위원님의 결정적인 한방 종목들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또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픽했던 종목이 정말 쫙 하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하신다면 투자 올림픽과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지금 뭐 높이 뛸 종목과 멀리 뛸 종목 지금 힌트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다양한 얘기들 중에서는 공통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네요. 급등할 종목 해설위원님 많은 분들이요. 현대 에버다임 얘기를 다 통일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답이 맞나요? 빙고. 그래요? 네. 자, 이분들께 뭐 상품 없을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답 맞췄다고 남겨주세요. 네. 그럼 별다방 쿠폰 드립니다. 와, 여러분들 빨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기 부탁드릴게요. 자, 현대에버다임 정답 맞춰주셨고요. 자, 이 종목 잘 아실 거예요. 이 회사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니까 콘크리트 펌프 트럭, 타워 크레인, 발전기를 제조하죠. 유압기계 부분 매출이 대폭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에서 항상 탑 티어로 꼽히는 그런 종목이죠. 탑 티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자리냐면 이제는 바닥에 3단 지지가 되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매수하기 좋은 매수 타점에 들어왔다. 3봉은 위에서 고점을 연결했을 때 만나는 자리, 저항 자리. 3단은 아래에서의 매수로 볼 수 있는 지지 포인트. 아주 좋은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자리 7,500원, 7,600원 이런 사이에서는 매수를 해볼 만하다. 7,500원, 7,600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볼 만하다. 매수까지 알려드리고 1차 목표가 바로 이 자리, 제 표시한 자리 이제 좀 보이시죠? 왜 제가 이렇게 여기를 매도 목표로 잡는지를 아실 거예요. 두 번째 매도 목표는 또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노란톡방 계신 분들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계속 안내드리는 저항을 잡는 이런 자리들 여러분들도 많이 따라오고 계실 거예요. Are you following? 자, 잘 따라오시고 어느 자리를 매도로 잡는지를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1차 표시한 자리, 이 자리 8,300원, 2차 표시한 자리, 이 자리 8,900원, 손절가는 7,1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렇게 또 보니까 나 이렇게 잡아야겠다 해서 8,300원, 8,900원, 7,100원 가격 라인 잘 체크하시고요. 매수 단가가요 7,500원 전후였습니다. 잘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자, 급등한 종목 봤으면요. 이제 멀리 뛸 종목입니다. 세 글자 윙윙윙 하니까 다들 테크윙이요 외치네요. 맞을까요? 빙고. 네, 맞았습니다. 네. 테크윙입니다. 테크윙 이 회사 반도체 시험 및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특히는 이제 폴더블 패널 외관 검사기도 공급하는 부분이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주 고객사는 마이크론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종목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멀리 뛰기보다 높이 뛸 종목 아니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죠. 급등 차트니까요. 급등 차트예요. 근데 이 회사가 너무나 저평가돼 있어요. 반도체 섹터에서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5,600억 나오는데 시총이 2,600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높이 뛰기도 하면서 멀리 뛸 만한 종목으로 제가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테크윙 차트를 볼까요? 자, 일본 차트를 보게 되면 위에 뭐가 있어요? 241선 있죠? 여기까지는 보이십니까? 1차적으로 도달할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뛸 때, 높이 딱 뛸 때 이 자리에 올 수 있겠죠. 그리고 500억, 600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상황에서의 자기 밥그릇 챙겨가겠다. 나 재평가 받고 싶어. 라고 한다면 시가총액 어디까지 달려가야 돼요? 현재 3천억도 안 되니까 적어도 시가총액 4천억, 5천억까지 달려가야 되겠죠. 멀리 가야 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멀리 뛸 종목으로 손색이 없다. 왜? 시가총액 부분에서 너무나 저평가되어서. 저 주봉에도 보시면 뭔가 준비되어 있죠. 일봉은 가파른 상승처럼 보이지만 주봉은 바닥권에서 이제 뜀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보면은 2021년도에 14,000원대 갔어요. 그러면 키높이를 해야죠. 그때보다는 영업이익이 높잖아요.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영업이익이 껑충 뛰었는데도 하락을 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올해 영업이익 좋아지고 내년에도 개선되는 이런 상황에서 꾸역꾸역 올라가면서 주봉의 저 높은 상단까지 멀리 뛰는데 손색 없는 바로 그런 종목 테크윙 안내를 드리고요. 매수가는 6,800원 전후한 가격으로 혹시 월요일 날 눌림목이 주어질지 모르니까 눌림목 주어졌을 때 매수, 그다음에 이렇게 241선 1차 목표로 잡고 대응, 그다음에 2차 목표가는 주봉에서 봤을 때의 구름층 상단에 걸리는 자리, 바로 그 자리를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할 만합니다. 손절가는 6,3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크행에 대해서 가격 전략 얘기해 주셨습니다. 8,300원이 2차 정도 목표가였고요. 손절가 6,300원으로 또 가격 제시해 주셨네요. 매수 6,800원 전후로 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설위원님 노란톡방에서요. 많은 분들이 초보분들도 인사 부탁드려요. 그리고 많은 걸 좀 배우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서 방송에 좀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방송이 도움이 됐지만 노란톡방 가면 더 도움되는 부분들이 없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다면? 노란톡방에서요? 네. 자, 노란톡방에서는 제가 주안점을 3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수의 흐름에서의 뭔가 좀 답답할 때의 전망, 앞으로의 지수의 흐름이 이렇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의 지금 현재 상황이 궁금할 때 현 상황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안내를 드린다는 것. 두 번째,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답답할 때 종목에 대한 흐름도 명확하게 짚어드리면서 제가 방송 공략주로 안내드렸던 급등 종목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지난 방송 쭉 살펴보십시오. 급등 종목들 여러 종목 안내를 드렸고 사실 손실 종목은 한두 종목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방송 공략주가 다 올랐어요. 그렇게 종목을 짚어내는 그런 관점 알려드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종목으로 힘들 때 멘탈을 잡아드린다. 요 3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해설위원님답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우리 해설위원님과 여기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투자 올림픽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다음 이 시간도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에 인사드릴게요. 여기는 투자
올림픽